안녕하십니까, 문틀란TV입니다. 대통령 문재인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을 향해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. 얼핏 해석하기엔 추미애와 윤석열의 화해를 주문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날 문재인의 발언은 장관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재신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역시 같은 날인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당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역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당내 공세가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의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. 즉,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원칙주의자인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과의 팽팽한 긴장 관계로 볼 때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22일에 같이 나온 문재인과 이해찬의 검찰과 윤석열 총장 관련한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. 현 정권 권력층의 비위를 성역 없이 수사하다가 자진 사퇴 압박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여권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윤 총장이 이럴 때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선배, 즉 그의 사부로는 누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. 윤 총장이 스스로 자신의 멘토로 언급한 바 있는 이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입니다. 그는 윤 총장이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2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1년여 하며 잠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윤 총장을 특채로 다시 검사로 복귀시킨 대표적인 선배입니다.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지금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 씨와 홍골 씨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강골 검사의 맥이 연결되는 인물입니다. 윤 총장은 사석에서 나를 검찰로 복귀시켜준 이 총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윤 총장은 권력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에서 쭉 커온 인물이란 점에서 수사 검사로서의 윤 총장의 멘토를 보다 상세히 알려면 그가 담당한 권력 비리 수사와 그때 그가 모시고 함께 일했던 검찰 선배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윤 총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 시절 당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했는데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.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그의 꼼꼼한 수사 스타일이 평검사 시절부터 몸에 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윤 총장이 담당했던 두 번째 대형 부패 수사이자 첫 번째 대통령 관련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03년 이뤄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입니다. 당시 윤 총장은 평검사로 수사팀에 참여해 민주당의 이상수 사무총장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, 작고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. 당시 검찰총장이 송광수였고 수사부장이 안대희였습니다. 송광수, 안대희 모두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끝내 권력 비리를 엄단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송광수, 안대희는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어낸 사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윤 총장이 문재인의 최측근인 조국 등을 포함해 10여 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그런 검찰 선배들 밑에서 수사검사로 있으면서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. 윤 총장이 맡았던 세 번째 특수수사는 2005년 현대기아자동차 비자금 사건입니다. 당시 검찰지휘부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을 구속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습니다. 그때 수사실무자인 윤 총장은 윤대진 특수 2부장과 함께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 수사한 결과 정몽구 회장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보고서와 사직서를 함께 내밀었습니다.
정 회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직을 던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. 정 전 총장은 고심 끝에 정 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윤 총장을 각별히 신임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때 검찰총장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에 윤 총장이 대검 별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는 주례를 서기도 했습니다. 이런 관계를 볼 때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수사검사 윤석열 총장에게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인물 중 한 명이 틀림없습니다. 현대기아자동차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정상명 총장은 고양지청 소속의 윤석열을 중수부로 파견 근무케 했는데 당시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.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도 이때 형성됐고 지난 2016년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됐을 때 대전 고검에 있던 윤석열을 불러올려 수사팀에 합류시켰는데 이로써 한직을 돌던 윤석열은 3년 만에 수사검사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잡았습니다. 이런 점을 볼 때 박영수 특검 역시 윤석열 총장의 검찰 선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윤 총장이 장관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여당 의원들의 계속된 사퇴 압력에도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선배들의 유무형의 지원이 큰 힘이 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들은 윤석열 총장의 외곽 지원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역시 국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.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윤석열 총장은 벌써 옷을 벗었을 겁니다. 여권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멈칫하는 것도 바로 그를 강제로 내쫓았을 때 그것이 가져올 여론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여권의 압박이 커질수록 윤 총장에 대한 국민 지지가 어디까지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